네, 한 주간의 이슈들 넷컷 시사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우 아백,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손정혜 변호사,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도 뭐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여러 정치적 이슈가 많았는데요. 사배님, 오늘 어떤 만화 처음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지난번에도 또 서른 의원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서른 의원의 말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연합이 효도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노인들을 공경하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네. 예, 지금 노인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가서 그래서 이제 예, 불효 네.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노인 폄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하나의 문제, 네. 왜냐하면 지도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지도부에서도 아까 우리 정영관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정말 못된 것은 척결하고 하는 예. 좋은 큰 일을 하겠다는 우리 문희상 대표의 취임 100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입니다. 한 달. 예, 네. 한 달. 네. 아주 전혀 소리가 없습니다. 김현 네. 의원에 대한 부분도 소리가 없고, 네. 우리 문희상 의원의 망언에도 소리가 없습니다. 네. 말 없는 지도. 예, 결론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예, 결론은 얘기한 대로 판단력이 떨어졌으면 쉬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네. 예, 문희상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그리신 거죠? 예,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45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70 넘은 사람들은 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우리 서른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왜 말이 없느냐,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지적을 네. 하신 건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뭔가 좀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서른 의원한테 설득을 한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고요. 아. 동아일보 취재진이 그렇지 않아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네. 서른 위원장의 진위를 네. 왜곡해서 몰고 가고 있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잔이윤 씨의 어떤 낙하산 공천 부분을 거론한 네. 건데, 노인 폄훼 발언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예,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서른 의원이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든 이게 노인들이 서운하게 만들었으니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해라 이러는 거고, 내가 유감 표명할 일이 아니다 이런 건데, 오늘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또 1시간 정도 또 딜레이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관련 영상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외바트에서 신발끈을 고쳐뵌 것도 유감으로 표명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바트에서 간 적도 없고 신발끈 맨 적도 없습니다. 마치 제가 도둑질하러 간 것처럼 얘기 드리는 건 유감이다. 그렇게 들렸다면 유감이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이거 화를 내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응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위원이 저래? 자, 오늘도 저런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지금 서른 의원도 상당히 억울하다, 지금 저런 좀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서른 의원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네. 근데 서른 의원이 분명히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봐요. 노인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네. 더더구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는 네. 거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 유감 표명은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걸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정말 그 속된 말로 서른 의원께 뭐가 씌인 것 같아요. 일테면. 너무나, 너무나 고집스럽게. 그렇게까지 문제를 저렇게까지- 키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럼 저렇게까지 버틸 필요가 없고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버티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표현에 따르면 눈에 막아씌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제가 어쨌든 보기에는 박기태 전 의장의 그 모든 우리 분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나이로 접근을 해서는 네. 이 보통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레이건 대통령 2기 출마를 할 적에 네. 레이건 대통령 연세가 73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19살 어린 먼데일 후보가 네. 똑같은 서른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건강 문제, 네. 판단력 문제. 네. 그래서 나라의 그 중대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네. 그랬더니 싱긋이 웃은 그 우리 레이건 대통령께서 나는 먼데일 의원이 젊기 때문에 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선거 이슈로 삼지 않겠다. 네. 그 말 한마디로 선거가 끝나버렸다. 네. 완전 하프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방금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낙하산 인사, 보온 인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네.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네. 노인 폄훼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해야죠. 우리 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새정연에서만 동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질은 이거였는데 왜 이것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느냐라고 하지만 표현 방법에 있어서 부적절한 말이 나왔다면 그 네. 표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나는 성희롱의 의사가 없었다라고 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받아들인 상대방이, 입장에서 네. 불쾌함을 가졌다라면 그럼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처벌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나이가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100세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인데 네. 거기다 두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나이의 부분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네. 일할 수 있는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모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을 상대로 우리가 사과를 받아봐야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분은 아니더라도 새정연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유감표현, 죄송하다라는 부분, 우리의 본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부분들 대표성 있는 분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서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교동계가 이번 서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네. 당시에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네. 고령이다. 네. 그거 70대 가지고 중반으로 또, 어떻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뭐 건강 진단도 한번 공개적으로 네.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하는데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른 네. 의원이 왜 이런 말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말을 하고 또 그런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데도 전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지 네.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네. 보면요, 새정치연합은 지금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그 폭력 사건으로 네.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지지율 다 말아먹더니 네. 지금 이제 나더러 선생께서 그 효도 정당이라고 하더니 지금 네. 완전히 불효 정당이 돼가지고 이거 노인 어르신들 표, 그러니까 당 지지율 다 말아먹고 있는 지금 연속 네.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러니까요. 지금 박혜자 의원, 새정치의 박혜자 의원은 콩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말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네.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거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런 예. 사람들이 지금 또 오늘 새 만화도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2004년 총선 때 네. 정동영 당 의장이 네. 60대, 70대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 탄핵 그죠. 선거 네. 탄도리들이 전부 다 입성하려고 할 때 그때 200석 가까이 당선된다고 그렇죠. 그럴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네. 정동영 그 당시 의장이 네. 60, 70대는 총선 날 집에서 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아하니 일당이 되면 네. 60세 이상은 투표 금지 법안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만화를 제가 그 당시에. 4월 2일자에 그랬는데 네. 근데 이걸 그나마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은 예. 정동영 의장이 비례대표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후보직을 사퇴를 하고 네. 삭삭 빌고 해가지고 네. 그래도 과반수를 2석인가 넘긴 152석으로 네. 그나마 막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서른 의원하고는 그래도 상황은 대처가 됐지만은 그러나 사건만 생기면 네. 이 얘기가 나오고 네. 우리 서린 의원이 말씀하신 아까 그 노인 폄훼 발언은 두고 아마 또 그- 이제 다음 뭐 어떤 큰 선거가 벌어질 때 또 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되죠. 그러면 빨리 끊고 가는 게 하나 지금 빠졌네요. 저 19대 총선에서 그 노원의 김용민 후보. 네. 거기는 그 어르신들 네. 거기 나와서 시청 광장에서 자꾸 보수 데모하고 그러니까 네. 아예 시청 앞에 에스컬레이터 다 파벌하겠잖아요. 노인들 못 나오게. 그렇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독한 그런 그 표현 네. 발언인데 예. 시리즈로 있다니까 시리즈로 정동영 의장 그다음에 김용민 후보 이번에 서른 의원 네. 발언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계속 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동영 의장의 경우에는 그때 총선 당시에 워낙 이 역풍이 크니까 선거대책위원장도 내놓고 그렇죠. 또 비례대표 22번 후보직도 내놨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김용민 후보 때는 한명숙 당시 대표가 어정쩡한 사과를 했거든요. 네. 잘못은 했는데 뭐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과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른 의원 본의가 그게 아니었다. 이것도 설명하면서 그러나 유감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하는 게 어떨지. 저도 뭐 서른 의원께 그렇게 한번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